여러분, 한국이 작은 나라라 불리던 시절을 넘어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된 비밀 알고 계셨나요? 고조선부터 5천년간 끊이지 않은 역사가 단숨에 전 세계 석학을 놀라게 했다는데 충격적인 그래프 뒤엔 무슨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금모으기 운동부터 태안기름 유출 자원봉사, 마스크 자발 착용까지 이 모든 것을 한 입에 떡 인연으로 풀어낸 옥스포드 교수의 발표 과연 진실일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그 해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8살 때 런던에서 무궁화 제과점을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날 회색빛 하늘에 가벼운 이슬비가 내리던 중이었는데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따뜻한 코코아 한 잔 생각에 마음이 급했던 터라 반짝이는 빗물에 젖은 포장도로가 그저 시들해 보였어요. 그런데 눈앞에 분홍빛 간판과 고운 꽃 무늬 장식이 반짝이는 작은 가게가 나타난 거예요. 가게 안쪽으로 눈길을 주니 하얀 떡 위에 깨가 뿌려진 둥글둥글한 떡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달콤한 꿀내음이 밖까지 퍼져나와서 코끝이 간질간질했죠. 입안이 벌써 달콤해지는 듯해 걸음을 멈추자 어머니께서 살며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번 먹어볼까? 하시며 저를 안으로 이끄셨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란빛 벽과 나무로 된 선반들이 아늑함을 안겨주었어요. 차잎이 담긴 유리병과 찹쌀가루 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카운터 뒤에는 박 사장님 부부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죠. 박 사장님은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인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작은 종이 접시에 꿀을 살짝 발라낸 떡 2개를 올려주셨죠. 드셔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세요. 반짝이는 눈으로 건네시는 그 떡을 받아든 저는 그제야 부끄러워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떡 겉은 쫀득쫀득 마치 고무공을 살짝 눌렀을 때처럼 탄력이 있었고 속은 구름처럼 폭신했어요. 꿀맛은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오후의 온기를 머금은 듯 혀끝을 감싸주었죠. 눈을 감고 그 달콤함에 집중하다 보니 빗속길과 무거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때? 어머니께서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물으셨고 저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 끝내줘요. 라고 외쳤답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 더욱 환한 미소로 다음에는 녹차떡도 맛보세요 하시며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종이봉투를 보물처럼 품에 안고 다녔어요. 왜 이 작은 가게에서 이런 기분이 들까? 궁금해진 저는 어머니께 다음 날도 꼭 다시 오자고 졸랐고 그날 밤엔 달콤한 떡 생각에 잠을 설치며 꿈을 꾸었죠.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소중한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제 마음속에 무궁화 제과점 한 조각이 지도처럼 자리 잡았고 저는 그 지도를 따라 언젠가 먼 곳으로 떠날 꿈을 키웠답니다. 그 작은 떡 하나가 제 안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앗은 자라서 학자가 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누비며 이야기할 저를 만들어 주었죠. 가장 중요한 건 때로는 가장 단순한 친절 따뜻한 미소, 달콤한 떡 한 입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번 호기심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은 산처럼 거대한 꿈으로 자랄 수 있답니다. 세월은 책장을 넘기듯 빠르게 흘러갔어요. 저는 무궁화 제과점 앞에서 호기심 가득했던 8살 소녀에서 옥스퍼드 대학교 세계경제학 교수로 성장했습니다. 낮에는 강의와 연구로, 밤에는 논문과 통계 자료로 제 일과가 가득했지만 그때의 달콤한 떡과 박 사장님 내외분의 따뜻한 미소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반짝였죠. 어느 화사한 아침 햇살이 가득한 제 연구실에서 차를 홀짝이고 있을 때였어요. 컴퓨터 화면이 깜빡거렸지만 이메일은 열어보지도 않은 채 두툼한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빨간 밀랍으로 찍은 옥스퍼드 인장이 선명했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는 조심스레 인장을 깼습니다. 봉투 안 편지 봉투를 펼치니 깔끔하게 타이핑된 초청장이 나왔어요. 엘로 웬싱클레어 박사님께 귀하를 동아시아 심포지엄 혁신과 전통의 연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작은 나라의 성공 사례에 대한 귀하의 통찰이 소중한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학자와 외교관, 학생이 모이는 큰 무대가 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랜 밤을 지새우며 준비한 연구와 글쓰기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 동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정리하고 핵심 문구를 외우고 말의 호흡을 연습했어요. 그리고 용기 부적 하나를 챙겼습니다. 바로 박 사모님이 런던에서 주신 작은 떡이었죠. 필요할 때 이걸 만져봐요. 용기가 날 거예요. 하시던 말씀을 떠올리며 떡을 코트 주머니에 살며시 넣었습니다. 드디어 심포지엄 날. 저는 커다란 아치형 창문이 늘어선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은은한 햇빛이 돌바닥에 황금빛 줄무늬를 그렸고 나무 의자가 줄지어 무대 앞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실내에는 갓 내린 커피 향과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머리 위 배너에는 큼지막하게 동아시아 심포지엄 혁신과 전통이 쓰여 있었죠. 저는 동료 발표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두운 정장 차림도 화려한 스카프로 멋을 낸 분들도 있었어요. 모두 노트와 태블릿을 손에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여 쿵쿵 뛰었죠. 그때 저는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리양 천 교수님이 바로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노트 위에 펜을 올려놓고 마치 제가 말을 실수하는 순간을 기다리듯 천천히 두드리며 계셨죠. 한국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단지 한 줄일 뿐이다라는 유명한 주장을 곧장 떠올리며 제 발표를 꼼짝없이 검증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불안이 몰려왔어요. 제가 해낸 연구가 다 허사가 되는 건 아닐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럴 때 저는 주머니 속 떡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박 사모님의 다정한 미소가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이 초대를 받아들인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친절과 역사 작은 기적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죠. 조명이 어두워지자 사회자님이 무대에 올라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이 조용히 울려 퍼지던 순간 저는 재킷 소매를 다듬고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첫 걸음은 무거웠지만 두 번째는 가볍고 세 번째는 확신에 찼습니다. 연단에 선 저는 나무 난간 위에 메모를 가지런히 올려두고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고조선부터 조선 왕조실록 이야기,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 공부하던 어린 학생들 이야기를 꺼낼수록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따스한 미소와 환한 도시 풍경,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깃든 작은 행위들 떡을 나눴던 그 제과점 이야기까지 제 모든 경험을 담아 전했죠. 중간쯤 슬라이드를 넘기다 문득 리양 천 교수님을 보았습니다. 펜이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노트가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교수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코트 주머니 속에 남은 떡 조각이 사라진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비록 떡은 없어졌지만 그 용기는 제 안에 단단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때 8살 소녀였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나무 바닥을 살짝 두드리며 긴장을 풀었어요. 강당은 숨죽인 듯 고요했고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었죠.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하룻밤 사이에 찾아온 기적이 아니에요. 그 역사는 5,000년이 넘습니다. 왼쪽 끝에는 연한 청동빛으로 그려진 고조선이 있었고 선은 이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오른쪽 끝에 반짝이는 현대 서울의 야경으로 연결되었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그 선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 선은 끊기지 않은 문화와 언어, 그리고 정체성을 뜻합니다.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록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 연속성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뒷줄에서 한숨 섞인 탄성이 흘러나왔고 의자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심지어 리양 천 교수님마저 눈살을 찌푸리셨죠. 평소 같으셨으면 펜으로 탁탁 두드리셨을 텐데 그날은 그 펜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고문서들이 빼곡히 놓인 장면이 나타났어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세요.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학자분들은 거의 50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당시의 농사, 궁정 소식, 날씨, 연설 내용 등을 손수 기록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박물관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오래된 책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정교한 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었죠. 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전쟁이나 재난으로 역사를 잃었지만 한국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살폈어요. 몇몇 분은 몸을 앞으로 숙여 작은 글자 하나하나를 보고 싶어 하는 듯 했죠. 교수님도 숨을 고르며 몸을 앞으로 당기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역사는 우리 자신을 알려줍니다. 강점도 실수도 가르쳐주죠. 그 역사를 지킨 덕분에 한국은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고문서들이 나무 탁자 위에 펼쳐진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붓을 든 손길, 속삭이는 학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제 가슴도 설렜습니다. 청중 여러분이 함께 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저는 교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차갑고 비판적이던 눈빛이 어느새 호기심 어린 관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펜을 들어 메모를 준비하시는 모습은 저를 도전하려던 분이 이제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서 사라진 작은 떡 한 조각이 떠올랐어요. 박 사모님이 건네주신 용기였죠. 그 온기가 제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끼며 친절과 호기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자들의 정성이 청중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함께하도록 이끌었구나 싶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슬라이드를 끄고 조명을 밝게 되돌렸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단순한 화면 속 선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한 민족의 심장 박동입니다. 강단에서 물러서는 순간 부드러운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수는 금세 커져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숨겨졌던 시간의 흐름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고 한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페이지마다 말마다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선명한 막대 그래프가 가득했고 제목은 농지개혁이었죠. 왼쪽에는 소작농이라고 적힌 짧은 초록색 막대가 10%를 가리키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70%까지 치솟은 긴 초록 막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잠시 강당 안이 그 이미지에 빠져드는 걸 느꼈습니다. 1950년에는요, 제가 말했어요. 자기 땅을 가진 농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지주에게 임대료를 내는 소작농이었죠. 하지만 1960년이 되자 농지개혁 덕분에 70%의 농민이 직접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초록막대는 마치 봄볕에 꿈틀거리는 새싹처럼 생생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강조했어요. 이 초록막대가 자라는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스스로 미래를 가꿀 기회를 주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가벼운 탄성이 돌아왔고 강당 한쪽에서 작은 바람이 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이어진 슬라이드는 여러 장의 사진이 차례로 바뀌었어요. 한 장에는 나무 쟁기를 끌며 고랑을 고르게 만드는 아버지, 또 다른 장에는 아기를 품에 안고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논에 모종을 심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진흙탕에서 깔깔거리며 장난치고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공정함 속에 희망이 뿌리내립니다라는 짧은 문구가 떠 있었어요. 자기 땅이 생기자 제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작은 집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죠. 그리고 또 한 번 클릭하자 촛불 하나만 켜진 작은 교실 사진이 나타났어요. 책상마다 양초 하나가 은은한 빛을 들이우고 아이들이 고개 숙여 공책에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얼어붙을 듯한 교실에서 촛불만으로 수학 문제를 풀었다니요. 저는 청중 몇 분과 눈을 마주치며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죠. 제 할머니도 그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GDP 변화를 보여주는 선 그래프였습니다. 처음에는 완만하게 가로로 뻗어 있던 선이
1980년을 기점으로 로켓이 이륙하듯 급격히 위로 솟구르고 있었죠. 작은 기복이 있긴 했지만 전체 흐름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꼴찌권에 머물러 있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잔잔한 탄성이 강당을 메웠고 저는 슬라이드를 공장 사진들로 전환했어요. 굴뚝에서 연기를 뿜는 공장, 로봇팔이 정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모습, 반짝이는 전자제품이 줄지어 흐르는 컨베이어 벨트가 차례로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달리는 지하철도 보이시죠? 짧은 영상이 재생되어 세련된 열차가 현대적인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객석에서는 여기저기서 메모하는 소리와 숨죽인 대화가 오갔죠. 마지막으로 저는 어두운 배경에 삼성과 현대 로고가 환히 빛나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은 지름길 대신 올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과 연구 그리고 신뢰에 투자했죠. 슬라이드가 꺼지자 천 교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검은색과 흰색이 교차된 사진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새벽이 올 무렵 작은 상자나 천주머니를 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이었죠. 제가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행이 문을 닫고 공장이 멈추었으며 많은 가정이 끼니조차 걱정해야 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섬세한 금팔찌와 심플한 결혼 반지를 풀어 상자에 넣는 손들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이는 모습이 제 마음에도 전해졌죠.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어요.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새벽 이른 시간부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을 내놓기 위해 줄을 서 있다면요. 그들은 이웃의 일자리를 지키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정부는 모인 금을 녹여 외화를 확보했고 경제를 구한 건 은행가나 정치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희망과 희생이었죠. 다음으로 짧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기름 유출로 검게 물든 해변에 노란 조끼와 장화를 신고 고무장갑을 낀 사람들이 모래를 치우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었고 또 어떤 이는 청바지를 걷어올린 채 맨발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단지 우리 집을 함께 지키자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죠. 영상을 멈추고 저는 청중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시와 시골, 학생과 은퇴자 할 것 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바위 위 기름을 닦고 기름에 빠진 새를 구조하며 무거운 드럼통을 해변으로 옮겼습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었죠. 강당은 잠시 숙연해졌어요. 저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친 얼굴과 젖은 머리칼, 다음 기름덩어리를 바라보는 결의가 담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넘기자 2020년의 바쁜 거리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아이들은 목도리와 장갑을 끼고 책가방을 메고 걸어갔죠. 창가에선 이따금씩 어르신이 고맙다는 듯 손을 흔들었고 마을 회관 주차장은 무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 한국인들은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서로를 돌봤죠. 젊은이들은 어르신께 배달 앱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고 가족들은 음식 지원 센터를 위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기부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접은 종이 하트가 떠오르자 몇몇 분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군요. 그때까지 딱딱하기만 했던 리앙 천 교수님의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동안 감았던 팔을 풀고 손을 들어 말씀하셨어요. 호손 박사님, 그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저력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지금 보니 단지 경제력이 아니라 진정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 말은 의심의 벽을 깨트리는 산들바람 같았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강단에서 물러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천 교수님. 마음을 열 때 우리가 진짜로 배웁니다. 위기 앞에서 함께 선 마음이야말로 용기를 만드는 원동력이죠. 강당 조명이 밝아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숫자와 차트가 빛을 발하는 건 바로 이처럼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였다는 것을요. 저는 한국의 눈부신 성취 못지않게 그들이 함께한 마음의 힘이야말로 가장 값지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숨 돌리며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슬라이드에는 굵은 글씨로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어요. 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홍익인간은 아주 오래된 한국의 사상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잠시 멈춰서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을 시간을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 무료 진료소를 세우는 한국 의사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방 가득 약을 들고 흙먼지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어르신에게 다정히 인사하면서 한 분 한 분 진료를 시작합니다.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낯선 땅까지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온정이 가득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공사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안전모를 쓴 엔지니어들이 강철 기둥을 들어올려 산골 마을 학교 건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현지 사람들에게 콘크리트를 올바르게 붓고 벽돌을 쌓는 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거죠. 이 학교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마을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가 될 겁니다. 화면 속 햇살이 내리쬐는 교정과 지붕의 망치 소리가 잔잔히 울리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다시 청중을 둘러보니 유럽, 아프리카,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가를 살짝 훔치고 계셨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건 힘이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행동하는 친절이라는 점입니다. 말을 이으며 저는 고대 문서를 보존했던 섬세한 손길이 현대기업의 윤리적 결정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역사를 지키는 정성이 오늘날에도 기업의 올바른 가치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순간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리양 천 교수님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숙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더 깊은 관심과 신뢰가 느껴졌죠. 제가 연단을 떠나기 전 강당은 짧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 분의 가벼운 박수로 시작된 응원은 곧 우레와 같은 환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며 발을 구르기도 했죠. 저는 가슴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천 교수님도 일어나셔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손을 내미셨고 제가 두 손으로 잡아 악수했을 때 진심이 전해졌어요. 교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강연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을 용기와 연민의 모범으로 봅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존경이 가득했죠. 저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무궁화 제과점에서 받은 작은 떡이 있었습니다. 떡을 가볍게 쥐며 박 사장님 내외분께서 건네주셨던 꿈을 크게 가지세요라는 다정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고 부드러운 떡 한 입이 런던의 포근한 제과점에서 옥스퍼드의 웅장한 강당까지 저와 함께 해준 거죠. 떡을 관객에게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 한 입이 보여줍니다. 제가 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꿀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 속에는 박 사장님 제과점의 온기와 제가 가르칠 모든 학생의 희망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으로 강당을 한번 둘러본 뒤 조명처럼 밝은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꿀떡 한 입에서 세계 무대까지 우리의 여정은 친절과 존중의 작은 씨앗이 얼마나 위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을 듣고 있으며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고 제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한국뿐 아니라 서로 돕는 모든 이들께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 거죠?